예. 자, 03 명제 코시 슈아르츠 부등식 명제 마지막 개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시 슈아르츠 부등식이라는 거예요. 두 명의 수학자 이름이에요. 코시라는 애하고 슈바르츠라는 애, 혹은 슈와르츠라고 부르기도 해. 슈바르츠 우리나라 말이 아니어서 그냥 지 멋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자, 요 두 수학자가 만들어낸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요 부등식도 절대 부등식이에요. 우리 앞에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절대부등식으로 산수 기하평균 배웠었던 거 기억납니까? 걔가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뭐야? 양수 조건 하에서 얘는 무조건 100% 무조건적으로 성립하는 절대적인 부등식이야 라는 뜻이었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등식도요, 코시 슈아르츠 부등식도 무조건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입니다. 자, 그러면 요 코시 슈아르츠 부등식은 A, B, X, Y 이런 것들이 전부 양수 조건 아닌 실수라는 전자해서 움직이는데, 솔직히 이게 너무 당연한 건 우리 허수는 대수 비교해야 안 해요? 안 하지? 그래서 나머지 대수 비교되는 것들은 전부 실수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요거 좀 볼게요. 코시 슈아르츠 부등식은 대상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확장해서 쭉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 대상 2개일 때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항상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 이게 2개짜리였거든? 근데 3개짜리 보면 어떻게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의 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cz의 전체 제곱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지. 자,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이해가 되죠? 자, 요런 식의 부등식이야. 그러면 우리 이 식을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을 외웠듯이 얘도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요. 자, 칠판 여기 보고 얘기해봐.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머릿속에 그림으로 남아있지? 불러. 시작.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항상 ax 플러스 by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3개짜리 한번 불러볼까? 시작.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항상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외웠어, 안 외웠어? 외웠죠. 자, 그러면 요 코시 슈아르츠 부등식 문제 한번 구경해 볼까요? 자, 뒷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자, 뒤에 페이지를 넘겼더니 이 6문제가 전부 코시 슈아르츠 부등식 문제인데 전부 다 맨 마지막에 우리한테 뭘 묻고 있어?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거 묻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아, 코시 슈아르츠 부등식도 최대값, 최소값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누구처럼? 산술 기하 평균처럼. 자, 그런데 우리 이미 산술 기하 평균을 배워서 되게 잘하는 내용. 자, 최대 최소는 항상 어디에서 성립한다? 등호에서 성립한다는 거. 어디에서 성립한다? 등호에서 성립한다는 거. 자, 그러므로 우리는 도대체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등호의 성립 조건, 최대 최소가 성립하게 되는 등호의 성립 조건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요, A 대 B는 X 대 Y 라는 비례식이 성립할 때 등호는 무조건 성립해요. 자, 그러면 우리 요 밑에 건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연비지. 시작. A 대 B 대 C는 X 대 Y 대 Z일 때 성립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야, 등호 언제 성립하는지 그 조건 구해봐 라고 했을 때 비례식 놓고 풀면 귀찮거든.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막바로 등식으로 이 개념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x분의 a는 y분의 b와 같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집어넣어.
그게 아니라 선생님 무슨 소리를 내서 얘가 반응. 그래도 집어넣어. 가방에 꺼내놓지 말고. 제가 내 목소리 좀 사랑하는구나. 자, 선생님 것도 막 반응해요. 내 것도 한번 보여줄까?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여줄까? 나의 빅스비도 보여줄게. 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볼까? 하이 빅스비. 효과적인 인수분해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말 안 듣네.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뭐지? 얘 왜 이렇게 멍청해진 거야? 공부시켰는데. 얘가 가끔 얘를 공부시키거든. 자, 다시. 자.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도로 바보가 됐어. 선생님이 얘 훈련시켰거든요. 우리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하면 나오는 거 있잖아. 1. 공통인수. 2. 인수분해 공식. 이거 가르쳤는데 아무래도 업데이트하면서 도로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녀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뭐가 되겠어? 불러. 시작. x분의 a는 y분의 b는 z분의 c에 성립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에 요거 참고라기보다 용도로 고쳐 놓으세요. 자, 이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은 도대체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개념이냐야. 자, 당연히 최대최소를 구할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최대최소를 구할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거냐면 문제에서 제곱의 합이 나오는 최대최소일 때 사용하거나 상수항이 없는 xy, z의 1차식과 관련된 최대최소일 때 사용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요 선생님? 이유는 코시-슈와르츠 부등식 자체에는 막 뭐가 보여? 제곱의 합들이 보이지. 그래서 제곱의 합이 등장하는 최대최소 문제는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죠. 요 파트를 보면 얘는 뭐야? x와 y에 관한 1차식인데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뭡니까? x, y, z에 관한 1차식인데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죠. 이처럼 x, y 혹은 z에 관한 1차식과 관련됐는데 상수항이 없는 상황에서 최대최소를 물으면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서 푼다?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푼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의 증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쉬운 증명과 훨씬 어렵지만 확장 가능한 증명 요렇게 해드릴 겁니다. 자, 밑에 여백에다가요. 글씨 조그맣게 써야 돼. 이제 증명을 2개나 할 거기 때문에 증명 1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상 2개짜리를 증명할 거야. 자, 요건 필기 안 해도 돼. 자, 다시 불러. 시작.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x 플러스 by의 제곱 이상이다지. 대소비교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 가르쳤어요?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를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보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y 전체 제곱이 0보다 큰지 작은지 얘를 볼 거예요. 되게 똑똑하네? 내 빅스비는 멍청해졌는데 그거 뭐야? 실이야? 빅스비. 빅스비야? 왜 같은 빅스비인데 얘는 멍청해졌는데 걔는 계속 대답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지? 자, 됐나요? 그래서 요거 풀어봅니다.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제곱 플러스 b의 제곱 y제곱 요렇게 됐네요. 그리고 요 녀석요. 빼버릴 겁니다. 빼기. 앞에 있는 거 제곱. 그리고 빼기. 뒤에 있는 거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ab xy라고 요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됐죠? 그런데 가만히 째려보니까 어머 똑같은 애들이 있네? 요거 사라지겠다.
그리고 또 가만히 봤더니 어머 여기에도 또 똑같은 애들이 있네? 이러면서 얘 사라지겠다 라고 나왔어요. 결국 남아있는 식은요. a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2ab xy 플러스 b의 제곱 x의 제곱이라는 이런 식이 남았거든. 근데 이 식 보니까 느낌 딱 오는 거 있어 없어? 있지. 무슨 식? 완전 제곱식이에요. 볼까요? 얘는 ay 얘는 bx 마이너스가 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x자로 교차해서 곱해줬더니 얘는 마이너스 abxy고요. 얘도 마이너스 abxy가 돼서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abxy라는 중간에 있는 항이 오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ay-bx 전체의 제곱이다 라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코이시-슈와르츠 부등식은 베이스가 산술기하는 양수 조건이었다면 얘는 베이스가 실수 조건입니다 라고 했죠. 실수 곱하기 실수 빼기 실수 곱하기 실수는 실수이다. 맞나요? 그런데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몇 이상이다? 0 이상이다요. 자, 실수의 제곱은 항상 몇 이상이다? 0 이상이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몸짓을 합니까? 예, 맨 처음과 맨 끝의 결과만 이용해서 지그시 보면서 그러므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것은 ax 플러스 by 전체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겠구나 라고 이렇게 쉬운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필기 끝났나요? 예. 그런데 이 증명 방법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이제 여기 보다 보면 대상 2개짜리에서는 얘가 되게 편하게 쓰이거든? 근데 이 대상이 3개, 4개, 5개 늘어나면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돼.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다시 막 고민한 거예요. 야, 이게 분명 대상 뭐 3개, 4개, 5개, 6개 확장이 돼도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는 증명이 안 된다. 이 모든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서 새로운 증명 방법 엄청나게 고민해서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게 바로 증명 2가 되겠습니다. 자, 증명 2는요. 대상의 개수가 3개, 4개, 5개, 땡땡땡 개로 확장을 위한 증명법이에요. 자, 확장을 위한 증명법입니다. 대상이 3개 이상이 될 때는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이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대상 2개짜리로 선생님이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대상 2개짜리로 증명하겠습니다. 임의의 실수 t에 대하여 at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y의 제곱이 0 이상이다 라는 이와 같은 t에 관한 부등식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t에 관한 부등식을 무슨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t에 관한 2차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얘 왜 절대 부등식이지? 어떤 표현이 있기 때문에? 네. 얘가 절대 부등식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임의의 실수 때문이에요. 자, 우리 이런 거 본 적 있죠? 모든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임의의 x값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어떤 x값에 대해서도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x의 값에 관계없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이런 표현 나오면 전부 무슨 거랬어? 2차 절대 부등식이다 라고 배웠죠. 자,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부등식 맨 뒷장을 공부하세요. 거기에 2차 절대 부등식,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 수학상에서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와?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딱 보니까 t에 관한 2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라고 나왔으므로 얘는 2차 절대 부등식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2차식으로 좀 정리를 먼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놨더니 얘는 a의 제곱 t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2ax t 플러스 b의 제곱 t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by t는 0 이상이다 라는 이와 같은 t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되네요. 자,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t의 제곱, 얘하고 얘지, 얘 보고 썼어요. 자, 이제 t항을 정리하고 싶어요. 2배의 ax 플러스 by의 t, 얘하고 얘를 보고 정리했어요. 그리고 상수항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될 겁니다. 얘는 이렇게 생긴 2차 절대 부등식입니다. 뭐라고요? t에 관한 2차 절대 부등식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이 2차 절대 부등식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항상 가르쳤어? 2차 절대 부등식의 법은 그림을 그린 후 A, D의 부호를 판단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얘를 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2차가 나와 있는데 0 이상이므로 0이어도 되고, 아이고, 0, 다시. 자, 0이어도 되니까 요런 그림도 괜찮고 0보다 커도 되니까 요런 식의 그림도 괜찮아요. 요 그림만이 0 이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a, b는 0 같은 거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이기 때문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걸 쓰는데 그 자리가 다 0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므로 얘는 당연한 얘기고요. 이제 판별식 D를 보려고 했더니 1창의 개수가 2의 배수네. 4분의 D 공식은 이거 그림 보고 얘기해봐. 0보다. 그림 보고 얘기해봐. 0보다 작거나 같다죠. 얘 왜? 얘는 얘는 실근이 없네. 0보다 작네. 얘는 교점이 하나라는 건 실근이 하나네. 0이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얘를 풀면 ax 플러스 by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와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0 이하이다 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 식을 딱 봤더니 보이냐? 이 식 속에서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의 구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얘만 이항에서 넘어가면 돼.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항상 ax 플러스 by 전체의 제곱 이상이구나 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는 등호가 성립할 때입니다 라고 했지. 자, 등호가 요 식에서 언제 성립하는지 봤어요. 등호는 언제 성립해?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지. 맞아요. 얘가 0일 때 t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면 된다? 마이너스 a분의 x가 들어갈 거고, 얘가 0일 때 t 자리에는 뭐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b분의 y가 들어가면 되겠지. 이해가 되나? 등식 성립하려면. 맞아요. 그래서 저 t 자리에 마이너스 a분의 x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b분의 y가 들어가면 얘는 0이 나올 수 있어. 즉 마이너스 a분의 x와 마이너스 b분의 y가 같아야 돼 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은 다시 정리하면 a분의 x랑 b분의 y랑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요 녀석은 사실 거꾸로 역수를 취해서 x분의 a와 y분의 b가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 방법대로 하면 대상 3개짜리는 하나만 적어놓고 갈게요. 요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적어놓으십시오. 대상 3개라고 적어놓으시고요. 대상 3개는 그냥 이렇게 확장시키면 돼요. 임의의 실수 t에 대하여 자, 대상 3개짜리는 2개짜리는 식이 이렇게 만들어졌지. 3개짜리는 어떤 식 만들면 되겠어? 불러 시작. at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대상 3개. 세 번째 뭐라고 쓰면 된다? ct 플러스 z의 제곱은 0 이상이다 라고 바꿔놓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이게요,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의 대상의 개수를 늘렸을 때 증명 방법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끔 그래요. 난 증명 방법을 알았으니까는 이 증명 방법을 자유자재로 풀 거예요 라고선 이제 암기 안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한 줄을 만들어내려고 수학자들은 되게 노력했어요. 머리 좋은 수학자들이. 왜? 이 한 줄에서 모든 풀이가 다 나오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파트를 공부한다면 누구를 기억해주면 좋겠다? 요 한 줄의 식은 좀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난 저거 내 머리로 풀래. 영재예요. 천재예요. 왜? 수학자들이 되게 고민해서 만든 걸 딱 보자마자 난 왠지 이런 식을 쓰고 싶었어? 라고 접근할 수 있는 학생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알겠죠? 외워준다면 저 한 줄을 잘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저 녀석과 관련된 문제가 거의 나올 확률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아주 노멀한 코시-슈와르츠 부등식 문제 6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요 산술 기하 평균을 배웠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접근한다? 개념집에 있는 건 다 외우셔야 돼요. 개념집에 있는 모든 난이도가 다 이해가 되고 암기가 돼야지 숙제를 할 때 다 이해가 될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쉬운 문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왔어요. 어머, 최대 최소 문제는 거의 산술 기하를 했는데 양수 조건 없고 대신 제곱의 합, 제곱의 합, 그리고 뭐가 보입니까? 상수항이 없는 xy에 관한 1차 식이 보이고 있어요. 자, 얘기해봐. 소리내서 뭐가 보인다고? 제곱의, 불러 시작. 제곱의 합, 제곱의 합, 상수항이 없는 xy에 관한 1차식. 한 번 더. 제곱의 합, 제곱의 합, 상수항이 없는 xy에 관한 1차식. 이 보이면서 최대 최소를 물으면 얘는 100% 뭐로 푸는 거다?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으로 푸는 거다요.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코시-슈와르츠 부등식 만들 수 있겠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 딱 보니까 얘 써주고 얘 써주고 두 개 조합해서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을 써주는 게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인데 얘는 1, 얘는 9. 결국 곱하면 9는 ax 플러스 by의 제곱이다. 이런 식이 돼버리죠.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원래 얘는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ax 플러스 by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 이하이므로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3 ax 플러스 by 플러스 3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서요. 결국 ax 플러스 by는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야 라고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답을 이렇게 내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됐나요? 이해가 될까? 돼요, 안 돼요? 혹시 안 되는 사람 지금 질문하세요. 선생님 쉬운 예를 붙여가지고 다시 설명해 줄 거야. 안 되는 사람? 되는 사람? 다 돼? 뛰어나요? 네, 필기하세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코시-슈와르츠는 다 이렇게 풀리는데 매번 이 짓을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게 막바로 되게끔 좀 연습을 해보고 싶어요. 자, 얘 한번 들어볼까요? ax 플러스 by의 제곱이 25 이하야. 그럼 우리 요 녀석 가지고 막바로
ax 플러스 by의 범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구해봐. 시작. 마이너스 5, 2, 4, 5, 2하. 여기 루트로 씌운 값을 앞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만약에 얘가 13이야. 그러면 여기 모으면 되겠어. 시작. 마이너스 루트 14, 루트 13이 오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7이 오게 할 거야. 그러면 뭐가 오면 되겠다? 마이너스 루트 7, 루트 7이 오면 된다라고 막바로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습니까? 서술형 평가할 땐 다 보여주세요. 근데 객관식 단답형일 때는 최대한 답을 빨리 내는 습관을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얘는 너무 유치해. 이런 문제는 절대 시험에 안 나. 두 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9일 때 2x 플러스 3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어머, 최대값 최소값 문제네. 뭐가 보입니까? 제곱의 합. 뭐가 보입니까? 상수항이 없는 xy에 관한 1차식. 얘기해! 얘 뭐라고? 시작! 제곱의 합. 얘는요, 상수항이 없는 xy에 관한 1차식. 이 보이는 최대 최소는 무조건 누구다?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코시-슈아르츠 부등식 문제에서는요, 쓰는 순서가 중요해요. 쓰는 순서만 잘 맞춰주면 답이 거저 나오지만 쓰는 순서를 인식하지 못하면 되게 힘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쓰는 순서 연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x제곱 y제곱 이렇게 써줘요. 요게 1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이 누구냐면 바로 요 자리예요. 2x 플러스 3y의 제곱. 요 자리가 2번 자리야. 그러면 우리 이 2번을 보면서 이 앞에 숫자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우린 식의 구조를 알고 있잖아. 뭐라고 쓸 건데 여기는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쓸 거야?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을 쓸 수 있겠죠. 이게 세 번째예요.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은 항상 쓰는 순서가 1, 2, 3 지켜주셔야 해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자. 얘 계산하면 몇이야? 4에다가 9를 더했으니까 13이죠. 그런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래요. 9를 곱하면 몇 나옵니까? 117 나오나요? 결국 얘는 117 이쪽에 붙고 여기에 2x 플러스 3y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 큐에 구할 수 있지? 2x 플러스 3y는 얘기해. 몇 이상 몇이야? 시작! 마이너스 루트 117 이상 루트 117 이하.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117 근데 밖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을 것도 같다. 자, 각 자리수의 합이 9의 배수지. 그치? 그러므로 얘 9의 배수일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9, 1은 9, 9, 3, 27. 얘는 9 곱하기 13이네. 루트 씌우면 얘 몇이 되겠어? 3 루트 13 될 테니까 마이너스 3 루트 14. 그리고 2x 플러스 y 써주시고요. 이쪽에 3 루트 13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최대값은 몇 나오겠습니까? 3 루트 13. 최소값은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3 루트 13.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똑같은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역시 옆으로 화살표 빼서 뭐라고 적어놓는다? 쓰는 순서 중요라고 쓰시고 대상 2개짜리가 3개짜리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루트 14 루트 다시 마이너스 루트 14. 14가 네? 최소값. 최소값. 최대값이 루트 14. 예, 최대값은 루트 14. 자, 다 푸셨으니까 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이거 보고 뭐라고 불러야 돼? 시작! 뭐라고 불러야 돼? 제